네,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요. 대검이 지난해 11월 정진웅 검사 직무 배제 요청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지는 10개월 만이고 사건 발생 1년 1개월, 13개월 만에 법무부가 정진웅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검언유착 당사자 제기됐다,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과 비교하면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동훈 검사장과의 비교를 떠나서 일반적인 그 검사들의 비위의 과정에서 있었던 직무배제와 비교도 많이 늦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1심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것도 자격정지 1년까지 덧붙여서 판결이 났어요. 그것은 독직폭행이라는 이 죄의 특성상 사실은 계속 수사부서에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수사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했고 심지어는 기소 전에 승진까지 영전이라고 보죠. 영전까지 했죠. 검사장이 된 거죠. 검사장은 되지는 않고요. 아, 검사장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 승진이 아니고 중앙지검 형사 1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갔죠. 그러면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 아닌가요? 승진은 아닙니다. 아, 승진은 아니군요. 저는 승진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지금 울산지검 차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온 것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법무연수원에 누가 또 있냐면 차규근 외국인 출입정책본부장이 있어요. 그렇네요. 이분도 굉장히 늦게 됐어요. 4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7월 달에 인사이동으로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늦었고 그다음에 이규영 검사도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판이 3번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분은 오히려 승진했어요. 부부장으로. 아, 부부장으로요? 파견금은 아직 하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그렇네요. 자, 이런 전반적인 인사권의 행사가 과연 적절하냐 이 비판이 있는 것이죠. 네, 지난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정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었습니다. 발언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 이렇게 그 벌금형도 없는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는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안할 의사가 없다 이러신가요? 어떤 보장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는데 무슨 진상 확인입니까? 기소권의 남용도 있을 수 있죠. 한동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좌천까지 시켜. 정진웅 검사장에 대한 그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좀 앞뒤 모순입니다. 독직 폭행이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소장 자체가 이렇게 시작해요. 네, 지난해 11월에도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진웅 검사 검언 요청 사건 발생 13개월 만에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른바 동복도 만찬 사건으로 맞습니다. 당시 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도 되기 전에 해임되고 중징계를 받았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징계 여부를 놓고 형평성 문제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는 사실 여러 요소를 고려한 인사권자의 어떤 결정이죠. 근데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중잣대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을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따라 줄 세우기를 한다라고 비춰지는 순간 엄정 중립해야 되는 검찰 조직이 사실상 굉장히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 부분을 상당히 유념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부적절한 만찬 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중앙지검장이라는 어떤 직책의 무거움 그리고 부적절한 자리를 했다라는 점,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 제기, 그래서 중징계, 해임이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전례와 비춰서 지금 이른바 친정권의 검사들에게 이 제시되는 잣대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지 못한다면 이걸 동일하게 해야 되고 사실 기소 전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좌천성 인사를 이제 받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 조율하고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뒤늦게라도 어떤 인사 조치가 이뤄진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 행정소송을 해서 복직이 됐다 하루 만에 다시 사표를 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돈봉투하고 경력금 어떻게 보면 같은 돈이 들어있는데 뉘앙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또 무죄가 났습니다.
과거에는요. 검사가 재판에 회부가 되면 그러니까 검사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이 있어서 기소가 되면은 직무가 배제되는 게 원칙이자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사건과 기소됐죠. 이성윤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피고인 신분의 현직 검사입니다. 이런 일, 그러니까 검찰이 바라봤을 때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해서 기소를 했는데 현직을 계속 유지하는 검사 스스로가 검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잣대 들이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뭐냐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성의 위험성 때문에 직무배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보통 2개월간의 직무배제 이후에 수사부서가 아닌 것으로 뭐 고검이거나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을 냅니다. 특히나 그 추미애 장관 아까 나오셨는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수사를 했던 양모 부장검사의 경우에도 사실 고검으로 발령이 났고요. 예. 그다음 변필권 형사 1부 부장도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무배제가 되고 오히려 직무배제가 돼야 될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된 분들은 직무배제 안 되고 승진하고 이런 인사 원칙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게 검찰의 개혁과 검찰의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장윤미 변호사, 용기찬 변호사 두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